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 이제 딜러들이랑 소비자의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딜러들은 야, 중고차 금액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손해보는 차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정말 이 업계에서는 많이 들리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옛날부터 쭉 보고 있었는데 금액이 하나도 떨어진 게 없다, 이게 소비자의 입장이거든요.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이 보는 이제 금액이 안 떨어진다는 차종은 인기 차종 뭐 이런 차나 아니면 단가가 이미 될 대로 돼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많이 없는 차들, 저도 공감하는 게 이런 레이 같은 차량들은 단가가 진짜 너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생각이 드는 차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네가 얘기하는 금액이 떨어졌다는 중고차는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2026년도에 금액이 눈에 띄게 확 떨어진 그런 매물들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반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반떼는 정말 대표적으로 단가가 안 되는 차 아니냐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반떼 AD 모델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막 1,500만 원 하는 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50%가 단가가 안 된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CN7을 일단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1,000만 원 초반으로 CN7을 사면 막 연식이 20년씩까지 올라가니까. CN7 가솔린 모델은 나름 아반떼 중에서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고차로 더 뉴 아반떼 CN7 이 많이 매물이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초기형 CN7은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N7을 살 거다 그랬을 때 정말 가성비 있는 모델은 저는 CN7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아요. 모던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한 1,000만 원 중반에 10만 킬로 아래 막 7만 킬로, 8만 킬로 이런 매물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아반떼 AD는 스마트 등급 보면 막 버튼 시동도 없고 프로토 에어컨도 없고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좀 열악했는데 요즘 신형 아반떼들은 중간 등급 정도 되면 옵션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 아반떼가 원래 연비가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시내 주행 위주로 봤을 때는 1.5배 이상 연비를 또 더 아낄 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CN7 하이브리드가 되게 가성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카니발은 정말 중고차에서 판매량이 부동의 1등인 차량이라서 단가가 많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형 카니발이 최근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 4,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 3,000만 원 후반에 사왔는데, 지금은 제가 가져온 금액보다도 한 200만 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니발이 지금 6기통 가솔린 엔진 모델들이 정말 싸진 건데 유가 부담도 너무 심하고요. 또 카니발의 하이브리드라는 대체제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 가솔린 모델들은 완전히 외면을 받고 금액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제 올라간 카니발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서비스까지 팍팍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약간 슬프네. 자, 그리고 X6야, 이거 5야. 6네, 6. 자, X6. 와, 오늘 사실 뭐 말리부, SM6, QM6 이런 뻔한 차들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이게 왜 강가가 됐지? 하는 인기 차종들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엄청 싸졌어요. X5, X6, GLE, GLE 쿠페 다 싸졌습니다. 요거는 수출에 영향이 많이 있어요.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까지도 이제 수출이 나가던 바람에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이제 수출이 거의 안 나가거든요. 고가 차량들의 수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가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딜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봐봐, 이 차량도 지금 405인데 M스포츠인데 지금 6,000만 원 중반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흰색도 지금 이 스펙에 6,000 중반에 팔았었어요. 키로수 막 7만짜리, 6만짜리를. 작년 말로 이제 돌아가 보면 거의 1,000만 원이 더 비쌌습니다. 반년도 안 된 시기 동안 1,000만 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수출이 엄청 딜러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제가 원래 S500 롱바디 신형 모델을 1억 500에 11월 달에 팔았었어요. 그 수출로 보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똑같은 매물을 가져왔어요. 얼마를 더 싸게 팔았냐? 1,500을 더 싸게 팔았습니다. 벤츠의 GLE 같은 모델도 막 8,000만 원 나가던 게 지금 6,000만 원대 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한번 얘기해야겠다. GV70, G80. 얘 지금 일단 요 모델 맞아요. 지금
요 녀석도 요 모델 맞아요. G80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옵션 파퓰러의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 21년식 정도면 한 4천만 원에 무난하게 팔렸습니다. 4천만 원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3천만 원대 매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10만 킬로 전후 되는 매물들은 지금 정말 3천 초반, 그리고 옵션이 없으면 2천 후반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GV70은 지금 저도 판매 중인 게 있는데 3만 8천 킬로인데 지금 3,400에 팔고 있습니다. 썬루프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고 단순이 한 2개 있는, 물론 단순 교환이 있어서 좀 저렴한 건 있지만 키로수가 워낙 짧잖아요. 키로수만 적당히 올리면 3천만 원 초중반에도 충분히 GV70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옵션이 좋은데 3,800 정도 하네. 지금 또 고가차들이 많이 안 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4천만 원 넘는 차 이런 거 잘 안 사요, 사실. 보통 주력으로 판매되는 금액대가 뭐 한 1,000만 원에서 또 한 2천만 원, 그 정도 사이의 매물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금액대가 나가는 차들은 많이 금액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G90은 더 심한데요. G90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도 지금 23년식인데 6천 중반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판매한 게 신차가 1억 2,500짜리를 6,500에 팔았어요. 보증기간도 1년 남았고 키로수는 정말 짧은 6만이었나 7만이었나 그 정도 모델이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작년 말이랑 비교를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또 강가가 됐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다가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된다? 그러면 금액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사치제입니다. 사치제의 성격이 엄청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신형이 나오는 순간 이 차는 사치품이 아닌 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아마 5천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든 이유는 구형 1세대 G90 같은 경우가 연식 키로수가 좀 괜찮으면 4천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엔진 자체도 바뀌었고 신형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고 디자인의 변화도 크기 때문에 그 차량이랑 비슷해지긴 좀 어렵다. 그래도 1,000만 원은 더 비싸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버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차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주류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주류 브랜드라고 하면 쉐보레, KGM 이런 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각 브랜드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위 티어입니다. 정말 하위 티어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뭐 혼다, 마세라티 이런 모델들이 정말 안 팔리는 모델인데 이 차량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완전 많이 판매되지 않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증기간 끝나고 나면 오로지 이제 카센터를 가서 부품 수급이나 뭐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 정비사분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웬만한 정비사분들은. 저희도 이제 정비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차에 공부를 하고 사례가 있으니까 수리를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건데 생판 들어오지도 않는 차들은 사실 공부할 생각도 하기가 힘들고요. 왜냐면 많이 팔리는 차, 새로 나오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공부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부품도 종구하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비주류 브랜드나 비주류 차량들은 아예 그냥 정비를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비의 용이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냥 안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소렌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차량도 아반떼처럼 강가 방어의 거의 1티어라고 얘기를 하는 차량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강가 방어를 꽤나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강가가 많이 이뤄졌어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더 떨어졌더라고. 워낙 안 팔리니까 이 2.2 디젤 모델을 한 10만 킬로 정도 된 매물들을 보시면 1,000만 원 후반에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금액적인 가성비가 좋으니까 디젤을 사도 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애매합니다. 디젤이라는 엔진을 사기 위해서는 나랑 주행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환경일수록 디젤차의 관리는 쉬워지고요. 반대로 시내 주행만 하는 상황이라면 연료계통의 문제, 배기라인 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2.2 디젤 엔진에 좀 고질병이 있어요. 엔진의 밸런스 캡, 그 누유 문제인데요. 요거는 막 3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주행을 짧게 한 차량들도 그 밸런스 캡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2.2 디젤 R 엔진이 되게 내구성이 좋고 괜찮은 엔진이거든요. 저도 막 17년식, 18년식 이런 모델들의 디젤 엔진을 산다고 하면 주행 환경이 맞으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20년식, 21년식 이때 나온 스마트 스트림 그 디젤 엔진이 밸런스 캡 누유 문제가 너무 심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부품 교체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엔진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유에 대한 고질병 이슈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단 습식 DCT가 이제 적용이 됐어요. 소모품 이제 클러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소모품비가 막 100만 원씩 나오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고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중고차 시장이 약간 웃긴 게 옛날에 이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좀 연비가 좋은 차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LPG나 대부분 경유가 정말 인기가 많아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경유는 유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다시 인기가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LPG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고, 또 하이브리드는 정말 이제 강자고, 그리고 그 영순위는 이제 또 전기차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거의 5% 정도 됩니다. 작년만 해도 2%가 안 됐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대에 대한 대비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린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인기에 비해서 강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아이오닉 5나 뭐 아이오닉 6는 강가 진짜 많이 됐고, 또 EV6는 아직까지 강가가 좀 많이 안 된 느낌이고, 이게 전기차 중 안에서도 가성비가 좀 있는 차, 또 없는 차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신차 대비 중고차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좋은 차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즘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통로를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인데, 차가 이렇게 좀 회전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요즘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일단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거랑은 좀 괴리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과 또 어떤 차가 좀 많이 떨어졌는지, 현업에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 이 차는 진짜 좀 떨어졌다 싶은 차들을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혹시나 뭐 중고차, 가성비차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 이렇게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